연말에까지 감사는 아마 삼성은 할 네. 것 같고 내년 초에 원위치 시켜도 내년 4월 말까지는 공급 부족이에요. 올해 투자 안 하면 2025년에 공급난이 올 수 있어요. 디렉션 자체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 고정 가격도 오르지도 네. 않았고 또 이번에는 오르고 나서 좀 길게 디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아스팟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해봤고 2부에서 저희가 SK하이닉스 등등 좀 국내 주식 위주로 여쭤봤는데요. 반도체 전쟁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네. 최근에 이거 참 네. 사람을 참 자괴감에 빠뜨리게 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못 산 저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껄무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엔비디아도 이제 400불 네. 중반까지 왔죠. 네. 뭐 최근에 550불 네. 목표 주가도 나왔고. 자, 엔비디아 지금 주가는 AI GPU에서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가 네. 이제 특히 생성 AI가 네. 중요해지면서 네. GPU 중심으로 가는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 중심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네. 일정 부분은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DGX H100이라는 서버를 설계를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CPU를 2개를 넣고 GPU를 8개를 꼽는데요. 그 CPU는 다 예부 조달을 했습니다. 인텔이든 AMD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에서 공개도 했고 DGX GH, 네. G가 그레이스고 H가 하퍼죠. 네. 그리고 2개니까 200입니다. 그 서버에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레이스 CPU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랑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제품을 처음으로 자기들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녀와서 좀 이게 정말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야 뭐 통신사니까 크게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주 미미할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칩을 테스트를 이제 메타 네. 마이크로소프트, 예. 구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칩의 장점은 네. 바로 GPU 옆에 니어 메모리인 HBM을 CPU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데이터의 전송과 그다음에 메모리의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뱅크에 물어봤어요. 왜 어려운 도전에 네. 먼저 마루타가 되냐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많이 제고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니어 메모리가 그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투자 비용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 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펙스라고 하죠. 전력 네. 요금이 너무 비싸면 그쵸. 되게 이제 힘드니까. 클라우드 회사든 네. 통신사든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게 전력 사용 효율성을 제고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빅테크가 이제 그걸 의미있게 써버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왜냐하면 서버용 CPU는 마켓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거기에서 정말 파일을 크게 가져가면 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서버 쪽 시장은 좀 네.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인텔의 X86 뭐 제1 CPU에 대해서 좀 낙인이 돼 있어요. 쉽게 바꾸기를 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기존 거를 네. 다 걷어내는 게 그래서 뭐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이제 이게 의미 있게 침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신규로 짓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게 반영되면 주가는 저는 한 번 더 재평가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엔비디아 여러 비즈니스를 합니다. 옴니버스든 다양하게 디지털 트윈이든 다 네네. 하지만 또 자율주행 쪽으로 또 되게 잘하고 매출액이 올해 1분기 자율주행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110% 늘었습니다. 두 배 늘었어요, 두 배. 그래서 뭐 우리 뭐 국내 네. 현대차 그룹도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엔비디아 솔루션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가 반도체를 직접 하니까 완성차 회사들이 그런 자율주행 반도체를 할 수는 좀 힘들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의 탑기어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사실 드론이든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성 택시 그 날아가는 그렇죠. 택시에도 UAM에도 들어갈 수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그런 모빌리티 쪽으로도 네. 아직은 많이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모빌리티 쪽에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모비라이라는 뭐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퀄컴도 이제 네. 호시탐탐 요 시장을 네.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를 하지만 네. 그렇지만 현재는 제일 강한 회사가 뭐 테슬라와 그다음에 테슬라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저희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더 성과를 내면 주가는 좀 계속 저는 재평가될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파이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네. 매출액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GPU의 이 성과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네. 뭐 그 부분은 좀 주가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저희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가도 그걸 또 일정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주가는 실적이 잘 나오면 가겠죠.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그 매출액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비트하고 그 다음 분기, 3분기에도 매출 늘 것 같다, 늘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주가는 가겠지만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는 폭은 완만할 거예요.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가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CPU에서 네.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간다거나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네. 시장이 팍 커졌을 때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로 간다면 그럴 때는 또 주가가 한 번에 또 반영을 순간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또 레벨업이 되겠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또 일시적으로 분기 실적이 뭐 직전 분기 대비 줄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것만큼 좋은 또 또 내려가는 주가 요인이 하락에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원인이 하여튼 좋은 핑계는 네,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수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네. 엔비디아의 그 DGX 서버에는 그래픽 카드를 8개를 꽂으니까 네, 8개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클라우드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큽니다. 너무 비싸게 받아요, 사실은. 왜냐면 공급사가 없으니까 별로 네. 경쟁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또 NPU라는 만들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 NPU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 가속 컴퓨팅 반도체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그 제품의 성능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트레니움, 네. 뭐 이런 제품들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쓰면 또 내년 말이 되든 뭐 쓰면 네. 그 서버에 GPU를 적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되겠네요. 부분은 이제 네.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네. 말했던 CPU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고 네. 부정적인 거는 GPU가 내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원가에 대한 네. 부담 때문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ASIC 설계를 해서 이제 NPU를 써서 GPU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8개 쓰는 거를 몇 개로 줄이고 그리고 NPU를 네. 많이 쓰면 그렇고. GPU 수가 네. 줄겠죠.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네. 조금 이제 조금 성능을 더 깎아주고, 높이고 좀 네, 깎아주고, 깎아주고.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네, 그러기 눈치를 때문에.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일부 솔루션도 네. 있지만 이 전방위적으로 이 생성 AI 투자를 클라우드 회사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신사업자도 네. 하고 슈퍼컴퓨터는 보면 국가에서도 많이 그렇죠. 가죠. 인공위성 그다음에 날씨예고 뭐 일본 하면 푸가추 그다음에 미국 하면 오로라 이런 네. 애들도 국책 사업들이 슈퍼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괜찮을 겁니다. 내년 3분기까지는 최소한 저희는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보장돼 있는 그 한국 정부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국가에서 개발자들이나 회사들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결국 또 사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GPU는 또 네. 그런 쪽은 또 네. ASIC 설계가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솔루션은. 네, 여기저기 고객이 많은 걸로. 예, 그래서 네. 수요가 확산되는 속도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네. 나오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자율주행 쪽. 네. 네, 그쪽은 사실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을 때서도 봤거든요. 네. 근데 그 GPU 그 게임 쪽에서 예. 뺏어온다고 하면 좀 그런데 게임 쪽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쪽 데이터 센터 쪽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예. 예술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게. 근데 이쪽은 너무 파이가 아직은 작아서 제가 유익 있게 못 봤는데 네, 한번 봐야겠네요. 매출이 한 네. 5%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는 한 네. 10%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앞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예. 그런 쪽도 투자자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이야기 사실 뭐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조금 이렇게 뭉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거론되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예. 최근에 뭐 아주 미국을 대표해서 중국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많이 아프지는 않을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게 살짝 맞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망은 그럼 좋게 보고 계십니까? 마이크론도 네. 어차피 우리 하이닉스랑 네. 방향성은 비슷하죠.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감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설비 투자 한 50%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4분기부터 단품 기준으로도 올라갈 거고 네. 이렇게 DDR5, DDR4 합친 제품 기준으로는 이제 아마 3분기부터도 반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론도 이제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제일 수요가 뜨거운 게 HBM이잖아요. HBM이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네.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좋아지는 것보다는 D램 쪽에서는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마이크론이 또 마이크론도 사실 다양한 얘기죠. 자동차용 메모리의 또 1등 기업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삼성이 보면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계속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유율이 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뭐 마이크론도 업황 따라 가겠지만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 뭐 국제 정세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거를 좀 아우르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주식 시장이 사실 막 2020년 코로나 딱 터지고 주식 한번 하락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사 모으고 그 뒤로 막 주식이 정말 폭등했잖아요. 예. 그때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 시기를 견디면서 주식을 사 모을 거면 반도체를 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사실 저도 반도체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큰 리스크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예. 하반기 반도체 주식 시장은 이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하반기는 좀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 연말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네. 이제 2021년 사이클 네. 되게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네.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 신중하게 좀 더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디램 가격이 9개월 오르고 빠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연초에 1월 달에 오르고 이제 10월부터 바로 네.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사이클이었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설비 투자를 50% 안 한다. 아, 두 기업이.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까지 감산을 의미있게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감산. 감산하면 이제 예. 보통 요즘은 웨이퍼가 투입돼서 칩으로 나오는데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연말에까지 감산은 아마 삼성은 할 네. 것 같고 내년에도 수요 보면서 결정할 건데 내년 초에 원위치 시켜도 내년 4월 말까지는 공급 부족이에요. 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예, 또 그걸 봐야겠군요. 예.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요즘은 신규 라인이 이제 램프업 되는데 2년 걸리거든요. 2년 이상 걸립니다. 네. 올해 투자 안 하면 2025년에 공급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디램 사이클은 네. 지난 사이클보다는 오르는 기간은 9개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네. 반도체 주식이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길게 오르면 일찍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제 디램 가격 오르는 것 좀 즐기면서 실적 성만이 높아지는 것까지 좀 확인하면서 아마 주가 흐름은 물론 뭐 원래 그 스토리였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네. 엄청 튀어나오면서 HBM 다 내 주가, 내 아, 퍼포먼스 반영해 하면서 좀 미리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이닉스도 실적은 아직은 나쁜데 주가가 좀 미리 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디렉션 자체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 고정 가격도 오르지도 네. 않았고 또 이번에는 오르고 나서 좀 길게 디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뭐 반도체 주식들이 뭐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 하이닉스 빼고요. 네. 나머지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좀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그래서 뭐 저점 대비 뭐 몇 배씩 오른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간에 정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올해 설비 투자를 유지하거든요. 조금 증가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가만 50% 줄인 걸 유지할까요? 아니면 나도 한번 조금 늘려볼까 할까요? 아, 저 같으면 조금 늘릴 것 같은데. 설비 투자를 좀 늘리려고 네. 하겠죠. 네. 최소한 디램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낸드는 아니겠지만 네. 디램 쪽은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아. 범용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은 사실은 AI 반도체랑 주가 차이는 많이 나요. 얘들은 네. 많이 오르고 얘는 살짝 오르고 있는데
얘들이 실적은 그러면 실제 뭐 나쁜 수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감산을 이제 네. 내년 초부터 공급이 부족한에서 원위치시키면 이제 최소한 내년 2분기부터는 네. 소재 회사들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AI 반도체 회사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된 회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보셔야 네. 돼요. 실적 밸류에이션 보시면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과거에 유명했던 소부장 회사들은 지금부터는 저는 리스크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 소부장 회사들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사실 오늘 이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이 그냥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사실 쉽게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뭐 삼성, SK 그렇죠. 하이닉스 이 정도 들리는 이름만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 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네. 한국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지만 네. 어차피 요즘 해외 주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그 수요가 좋아졌을 때 미리 좀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분할 매수한다면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공부할수록 보입니다. 그 서프라이 체인, 공부할수록 전공정, 네. 후공정 다 보고 여기서 누가 1등이지, 누가 마켓쉐어가 몇 %지. 그러니까 마켓쉐어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50% 하는 회사가 있고 1등은 20%, 2등이 네. 10%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은 예. 조금 다르지만 압도적으로 1등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팅을 해서 조금씩 그렇게 접근한다면 꼭 국내 주식 아니더라도 저는 투자 수익률 제고에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일본, 대만을 막 가고 가끔 이제 중국이든 유럽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도 미팅 가는 게 네.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서 정말 수요 공급에서 어떤 식의 이상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은 뭐 하루 공부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네. 한 6개월 업데이트 안 하면 맞아요. 너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제가 3월 달에 이제 좋게 코멘트했던 뭐 네. 일본의 기업들은 다 신고가예요. 저희 보고서에 뭐 CNH 이런 기업들. 네. 왜냐하면 올해도 웨이퍼 가격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증시도 좋았지만 네. 신고가고 어드밴테스트 보니까 이게 칩넷이나 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우리 뭐 2.5D 3D 패키징 하는 거 테스트하면 시스템을 테스트하니까 기존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제품을 네. 테스트하니까 장비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주가가 좋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런 서프라이 체인의 넘버원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소부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잘 소팅해서 전체 반도체 사이클의 순서를 어느 게 먼저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좀 선제적으로 미리 길목지키기를 한다면 뭐 투자 수익률을 뭐 저는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아파트 노근창 현대사진고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파트 경제 스팟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